네, 이번에는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은 워낙 언론에 자주 나와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익숙한 단어이실 텐데요. 자, 먼저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온라인 가상화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온라인 가상화폐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암호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현대에 와서는 모든 사회 활동을 가상현실에서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화폐도 당연히 가상화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만드는 가상화폐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그냥 코인은 동전,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트는 이제 온라인이니까 이것을 비트를 붙여서 부르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암호학적인 기법이 필요한 것이고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회계장부 처리 기법을 뜻합니다. 실제로 당장 암호가 주가 되어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회계장부를 잘 관리하는 네트워크에서 서버들을 관리하는 그런 기법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 약간 이상한데, 왜냐하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하면은 조금씩 기법을 바꾸고 거기에 사용되는 암호를 조금씩 바꾸고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것은 아직까지 누가 시작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가명으로 누군가가 또는 어떤 단체가 이것을 프로그램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 기본 아이디어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한국은행 또는 미국 연방은행 이런 중앙은행이 없이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면 조금 어폐가 있지만 만약에 제법 큰 규모의 서버들이, 제법 큰 규모의 포털들이 거래 내역을 모두 다 동시에 기록한다면은 이것을 위조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10사람이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동시에 10사람 장부를 다 바꿀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SHA, 해시 함수죠. 256은 저것은 256비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해시 값이 256비트니까 어떻게 됩니까? 32글자짜리 해시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금융거래는 모든 거래가 가운데에 있는 왼쪽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어떤 신용카드 본사라든지 또는 서버 센터, 중앙 서버 또는 한국은행으로 모든 자료가 가지만 오른쪽에 있는 블록체인은 서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나도 이거 서버 할래 하면은 이제 그 서버 중에 하나가 되고 그 계산 능력이나 이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이제 서버가 되어서 이 모든 서버들이 서로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서 나 이거 받았는데 너도 받았어? 몇 명이나 받은 거야? 우리가 받은 것이 모두 다 똑같아? 10명 중에 6명이 받았어? 그럼 이거 맞는 거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장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장부를 적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제일로 아마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이 채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채굴과 난이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굴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트코인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제 서버들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어떤 값을 줘요. 어떤 문서를 또는. 그러면은 채굴자들이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서 어떤 특정한 해시 값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해시는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해시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해시 값이 주어졌으면은 그 값과 똑같은 해시 값을 갖는 문서를 찾아보시오. 이것은 암호를 푸는 것과 똑같은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현대 기술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암호 자체가 깨진 거죠. 대신에 채굴에서 요구하는 것은 너가 이거랑 똑같은 해시값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이것과 상당히 비슷한 해시값을 만들어 봐. 예를 들어서 뭐 256비트에서 뭐 250비트가 다 똑같고 6개만 틀려도 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사실은 뭐 앞에 동그라미가 최대한 동그라미가 많이 나오도록 뭐 이런 식의 요구 조건을 하는데 정확한 해시 값을 맞추지는 못하지만 제법 거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해시 값을 만들어내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쟁자들이 자기의 컴퓨팅 파워를 위해서 사용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1%를 컴퓨팅 파워의 1%를 가지고 있으면은 블록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얻게 될 확률이 1%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가능한 모든 문서를 다 뒤져보는 거예요. 채굴자들은. 그런데 계산 능력이 뛰어나다. 1%를 이 사람이 혼자 다 뒤져볼 수 있다. 그러면은 전체를 다 뒤지면 이제 확률 100%로 얻겠죠. 근데 1%를 뒤질 수 있으면 확률이 1%가 되겠죠. 100%, 30%의 문서 값, 모든 가능성을 다 뒤져볼 수 있다면은 비트코인을 얻게 될 확률도 30%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답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조폐라는 것은 이제 이 최초로 첫 번째로 이 채굴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이제 비트코인을 실제로 나누어 줍니다. 근데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이 채굴에 성공하면은 비트코인을 많이 줬어요. 근데 지금은 갈수록 적게 줍니다. 그래서 뭐 절반씩. 계산 능력이,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성공하면은 아주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0.00 어쩌고 성공하면은 뭐 굉장히 적게 주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실제로 동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숫자상으로 0.1 비트코인 줄게, 뭐 0.001 비트코인을 줄게, 얼마든지 뭐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총량은 이제 원래 설계 단계에서 저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2100만 개로. 자, 난이도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제법 빨리 이제 채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굴의 경쟁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가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채굴하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맨 앞에 해시값이 동그라미가 15개 있어야 돼 했다면은 지금은 맨 앞에 동그라미 17개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비트코인이 그냥 통상적인 보통 명사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컴퓨터에서 몇 개가 모여서 야 이러지 말고 우리들끼리 우리용 비트코인을 만들자. 우리끼리 통하는 거 만들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카드, 뭐 롯데카드 여러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새로운 이제 업체가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 만들지 뭐 현대카드. 그 중에서 시장에서 살아남고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살아남고 나머지는 없어지겠죠.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더리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말고 그냥 차라리 야, 우리는 회계인들이 모여서 우리들끼리 전용 이걸 만들어 보자. 또는 우리 은행들끼리 전용으로 이걸 만들어 보자 하고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제가 귀에 익숙한 것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입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제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내가 비트코인을 사용을 하면은 이것을 전 세계에 있는 서버들이, 전 세계에 있는 회계 장부들이 51%가 이제 이거 맞아, 네가 이거 사용할 권리가 있어라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확인이 되면은 그 서버들의 데이터를 모두 다 바꿔야 되니까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비밀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까먹었다. 어디 뭐 내가 발로 밟았다. 없어졌네. 없어진 겁니다. 영원히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도 내가 비밀번호 잃어버렸어요 하면은 그 컴퓨터 전산 오퍼레이터가 당신의 비밀번호는 이것입니다 하고 찾아주지 못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없어졌어요. 그냥 없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물론 해킹은 암호 자체는 거의 요즘의 암호는 해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대 암호는. 해킹은 불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운영 방식은 또는 운영 회사는 당연히 해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를 사용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데에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은 이 주민등록증 잃어버렸어요. 새로 발급해 주세요. 그런 식의 잔 업무들이 훨씬 더 많은 업무를 차지합니다. 신용카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방금 전에 잘못 이거 결제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의 이제 관리하는,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업무. 이런 것들이 새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업무를 차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암호 주변의 이야기, 정확한 암호 이야기가 아니라 암호 주변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주역과 DN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